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 처음으로 전산회계 1급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가 처음 재무회계 개요 나오는 페이지죠. 재무회계 개요 32페이지 펴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32페이지 재무회계 개요인데요. 앞쪽으로 살짝 하나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그러니까 31페이지로 살짝 넘겨보면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이 나오죠. 기본 개념에서 중간에 목차 3개 있습니다. 재무회계 개요, 재무제표, 회계순환과정 3개가 있는데요. 이걸 공부하게 될 거고요. 내용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출제 비중은 그리 높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이걸 알고 나서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도도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다시 펼쳐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는 회계를 배우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가 뭔지는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겠죠.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 틀린 보기로 출제되지 않고 맞는 보기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회계의 정의,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니까 회계정보 이용자겠죠. 합리적인 의사결정, 불합리한 의사결정 할 리는 없잖아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적 정보, 회계니까 경제적 정보고 이거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하는 과정이다 라고만 아셔도 됩니다. 식별 측정 전달 막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읽어보셨죠? 제가 읽을 때 따라 읽으셨나요? 아니라고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읽을 때는 같이 눈으로 따라 읽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엄청나게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암기하란 말 절대 아니고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거만 잘 보시면 됩니다. 회계정보 이용자, 합리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경제적 정보를 하는 과정이다. 이게 회계의 정의고요. 회계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 어떤 정보? 회계정보 이용자. 오케이. 경제적 의사결정 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 거의 똑같습니다. 회계의 정의나 회계의 목적이나 거의 똑같아요. 아,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회계 정보 이용자가 어떤 사람이냐?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쭉 읽어보시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투자자, 주주, 경영자, 종업원, 주변 인근, 주민까지 다 포함하는 말인데요. 여기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한다. 잠재적 투자자도 여기에 포함되고 하나 더 일반 대중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회계 정보 이용자의 개념이다 라는 거죠. 나도 되고 저도 되고 3살짜리 어린애도 되고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다 회계 정보 이용자에 포함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나옵니다. 별표가 2개나 쳐있네요. 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재무회계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고 원가관리회계는 내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죠. 원가관리회계라고도 하고 원가회계라고도 하고 관리회계라고도 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가회계와 관리회계가 왜 똑같습니까? 나는 학교에서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산회계 부분에서는 똑같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주가 왜 외부인이냐? 주주는 개념상으로는 외부인입니다. 주주하고 경영자를 같이 생각해 보면 사장님, 회장님, 경영자죠. 사장님, 회장님이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이 주주인 경우도 많죠. 중복해서 해당이 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주주는 회사 밖에서 회사한테 돈을 준 사람입니다. 투자한 사람이죠. 경영하는 사람과 주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주주도 원칙적으로는 외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돈을 빌려주려면 외부에서 빌려주는 거지 내부에서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맞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밖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재무회계에 관심이 있어요.
저 회사에서 열심히 재무회계를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할 건데 거기서 그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걷고 이익이 적으면 세금을 조금 걷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주채권자 정부 이런 사람들, 외부인을 위해서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다. 원가회계는 내부자, 대표적으로 경영자, 사장님이죠. 사장님, 회장님을 위해서 하는 게 원가관리회계다. 그래서 외부 보고용으로 하는 게 재무회계고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재무제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 어떻게 만들까? 외부 사람들이 여러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일종의 규칙입니다. 법 같은 거죠. 뭐 준수해야 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미래는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맞을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 과거에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회계 처리하고 재무회계를 해보니 단기 순이익이 얼마 났더라 라는 거를 보고하는 게 재무회계예요. 그런데 원가관리회계는 과거에 주안점이 두는 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거에 주안점을 둡니다. 왜? 사장님을 위한 거니까. 경영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나 회장님들은 과거도 뭐 중요하지만 미래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 회사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니까 투자자들한테 이런 장밋빛 비전을 보여줘야죠.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우리 회사 물건을 사주면, 전자제품을 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AS를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회사가 이렇게 커나갈 거니까 직원들한테 조금만 지금 고생하면 뒤에는 성과급도 주고 굉장히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사장님, 회장님, 경영자죠. 그래서 경영자는 미래에 주안점을 둔다. 재무회계는 과거에 주안점을 둔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에서 내부 보고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뭐 결과물을 기업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장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기업 내부 기준만 따르면 됩니다. 역시 사장님은 회장님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회계의 차이점. 재무회계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주, 채권자, 정부, 기타 등등 외부인. 원가관리회계는 경영자, 내부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어떤 거? 기업 회계 기준 준수해야 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밑에 재무제표가 뭐가 있냐? 5가지가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3개죠. 중요합니다. 참고라고 써있긴 하는데 뒤에 또 본격적으로 내용이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고라고 쓰긴 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5가지. 재무제표 5가지. 이거 말고도 뭐 재무제표는 여러 개 있지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재무제표는 이 5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일정 시점 재무상태. 재무상태표니까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거겠죠. 근데 일정 시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일정 시점은 보통은 기말 12월 31일. 기말을 말해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일정 기간은 보통은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말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뭐 아닐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하고 자산부채 자본하고는 뭐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표시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의 수익 비용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만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헷갈리십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를 말한다. 틀렸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를 말한다. 틀렸죠.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죠. 이렇게 크로스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헷갈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자산부채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수익비용 반드시 잘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일정 시점 재무상태, 일정 기간 손익계산서. 그렇죠. 자본 변동표는 쉽습니다. 뭐 자본 동그라미 쭉 가서 변화. 자본 변동표니까 자본의 변화를 표시하는 거죠. 현금 흐름표 쉽습니다. 어떤 활동이 있는데 이걸로 나누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 현금 흐름표니까 현금의 유입과 유출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요. 주석은 일단 표는 아닙니다. 표는 아니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뭐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에 나온 네 가지 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 주석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설명해달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달수록 좋은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재무제표는 5가지다. 다시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5가지 처음부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눈을 감고 순서대로 한번 보죠. 눈을 감고 처음에 뭐였죠? 재무상태표. 두 번째 뭐였죠? 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자본변동표. 그 다음 현금흐름표. 마지막 주석. 눈을 감고 하셨나요? 기억이 되시나요? 벌써 외우셨다고요? 천재십니다. 아직 덜 외우셨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5가지 결국은 다 암기하시고 문제에서 뭐 골라내라는 문제, 다른 뭐 재무제표, 뭐 이익잉업 저분계산서라든지 제조원가 명세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섞어놨을 때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재무제표 5가지를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자산부채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성과 수익비용.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의 메뉴에 보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죠. 현금주의, 발생주의. 우리는 이때까지 일상적으로는 현금주의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내용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표만 보시면 됩니다. 발생주의. 현금의 유입 유출과 무관하게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발생주의입니다. 우리는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칩시다. 외상으로 매출했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돈은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했죠. 물건을 팔았다는 거. 외상으로 팔긴 했지만 팔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을 합니다. 이게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는 뭐 돈이 들어오면 수익, 돈이 나가면 비용, 이렇게 되는 게 현금주의고요. 그 다음에 발생과 이연의 개념이 있습니다.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생주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별이 2개나 있습니다. 발생에서 뭐 3줄이나 있고 이연에서도 3줄이나 있는데 다 읽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생에는 동그라미 치십니다.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 말이 나오면 발생이다. 이연에는 선수수익 동그라미, 선급비용 동그라미. 이것만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다음 중 발생주의에 의한 발생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러면 이 2개 찾으면 됩니다. 다음 중 발생주의에 의한 이연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러면 이거 2개 찾으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복잡하게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그냥 발생과 관련된 거는 미자가 들어가고 이연과 관련된 거는 선자가 들어간다. 우리 사자성어, 엄청나게 중요한 사자성어입니다. 발미이선. 발미선.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뭐 발이 성이고, 미선이 이름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발생은 미, 그 다음에 이연은 선, 발미이선.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수수익하고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과 선급 비용은, 나중에 그 결산 분계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지금은 발미이선, 이것만 연결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준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 회계 공준. 공준이란 말은 어려운 한자인데 그냥 가정이다 라는 말하고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에서의 기본 가정은 크게 이 3가지입니다.
뭐 어려운 전공서적 교수님들 책 두꺼운 책 이런 거 보면 기본 과정이 뭐 여러 개 더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3개다라고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학문이든 학문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뭐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계학에서도 뭐 당연히 과정이 필요해서 이 3가지가 있고요. 천천히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영화 같은 거 봐도 기본 과정들은 나옵니다. 굳이 과정이 있어야 이해가 되나요? 뭐 이해를 깊이 하려면 이런 과정 하에서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한데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이언맨 있죠. 아이언맨이 왜 그렇게 아이언맨 1탄은 기억하시나요? 너무 옛날 영화라 기억 안 나시나요? 사막에서 혼자 떨어져가지고 망치로 막 땅땅거리면서 쇠를 두들겨가지고 아이언맨 수트 마크 1을 만듭니다. 첫 번째 아이언맨 뭐 수트죠.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 거기서 망치로 쇠덩어리 땅땅거려가지고 어떻게 그런 희한한 걸 만들 수 있냐? 과정이 있습니다. 천재니까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가 천재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가정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영화 보는 사람들이 아 그렇네 천재라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스파이더맨이 왜 어떻게 이게 거미줄을 쏘고 막 그렇게 뭐 날아다니듯이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거미한테 물려가지고 이상한 특수한 거미한테 물려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뭐 특이한 신체 구조와 특이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영화를 보고 재밌게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를 공부할 때도 이런 가정 하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논리를 전개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가정이 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기업 실체는 사장님이 기업을 일으키니까 기업이 사장님 거다. 그래서 기업의 돈을 사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인이 있고 법에서 보는 인간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 그래서 법에서는 자연인, 인간, 보통의 사람이 하는 법률 행위 그런 거를 법인도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건설, LG전자, SK 같은 이런 여러 회사들이 다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 회사들 하나의 인간으로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명의로 계약도 할 수 있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법인 명의로 휴대폰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살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이 아니지만 법에서 인간으로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장님은 자연인입니다. 대표자 자연인이고 회사는 법인이에요. 서로 다른 인격체입니다. 법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돈을 사장님이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면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범죄죠. 그래서 기업을 소유하는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회계로 가정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이다. 사장님하고는 별개의 실체다.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계속기업의 가정, 이건 뭔 소리냐면 회사는 기업은 영원히 존재할 거다.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기업은 목적과 외부를 이해하기 위해 충분할 정도의 장기간, 여기서의 장기간은 거의 영원한 시간을 말해요. 존속한다고 가정하는데요. 여기서 네모 치십니다. 동그란 길게 네모. 역사적 원가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계속기업의 가정. 그래서 역사적 원가라는 거는 과거에 내가 지출한 원가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20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건물을 사는데 20년 전에 10억 주고 그 건물을 샀다. 그러면 그 10억짜리 건물이라는 내용이 재무제표에는 20년 동안 쭉 변함없이 쭉 유지가 됩니다. 왜? 10억 주고 샀다는 걸 기록해놔야 되니까. 영원히 지속된다면 100년 전에 산 것도 그대로 기록한 것 해놓고 10년 전에 산 것도 그 가격 그대로 기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당장 회사가 망한다라고 친다면 그 건물을 지금 당장 팔면 얼마가 될까라는 정보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망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된다 하면 과거에 100년 전에 얼마 주고 샀네? 20년 전에 10억 주고 샀네? 그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 과거에 얼마 주고 샀냐? 그게 중요하다. 역사적 원가의 근거가 된다. 이게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것입니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에서 중요한 거는 역사적 원가의 근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장기간에 동그라미 쳤죠. 장기간 존속할 거다. 거의 영원히 존속할 거다. 그 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하다는 거. 기업의 경영활동은 청산하거나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이게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청산이 뭐냐? 어르신들이 장할 때 청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청산이란 말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정리해서 문 닫는다. 뭐 회사가 망할 때 청산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청산하지 않을 거다.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다. 영원히 갈 거다.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기업은 일단 영원히 존속할 거다라고 가정하는데 그러면 이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기업의 성과는 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잘라가지고 보고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이라는 기간을 잘라서 기간별로 그 재무 상태라든지 경영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를 하게 되죠. 기업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기간별 보고의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기말 결산의 근거가 된다는 거 메모 쳐두시기 바랍니다. 기말 결산의 근거가 된다. 기말. 그래서 영원히 기업이 존속할 건데 그 중에 1년 단위로 끊어서 재무 상태를 보고한다. 경영 성과를 보고한다. 그래서 기말 결산 분계를 해야 된다. 왜? 기간별 보고의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역시 하나하나 천천히 자주 보셔서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천천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네모 동그라미 치고 네모를 했든지 이렇게 다 했으니까 이게 똑같이 네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하셔가지고 이게 키워드구나 라는 생각은 하시고요.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첫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간 한 거 정리합니다. 처음에 나온 게 회계의 목적, 회계의 정의 나왔고요. 이거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재무회계는 외부, 정부나 채권자, 주주. 원가관리회계는 내부, 사장님을 위해서.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을 지켜야 된다. 또는 뭐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재무회계의 영역이었죠. 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미래에 주안점을 둔다. 원가관리회계죠. 과거, 재무회계. 재무제표 5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나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일정 시점 재무상태표죠. 자산부채자본, 재무상태표. 일정기간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수익비용, 손익계산서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발생주의, 현금주의. 우리는 이제 발생주의를 통해서 계속 분계를 해 나갈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둘째 문제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발생과 이연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발미이선. 기억하시죠? 발미이선. 좋습니다. 회계공준 3가지.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기업 실체는 대표자, 소유주와 사장님과 기업은 별개의 실체를 보고 다르게 취급한다. 그래서 재무회계를 할 때는 회계단이 독립적으로 기업이 존재한다. 그걸 가정하고 회계를 한다는 거죠. 계속기업의 가정은 기업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존속할 거다. 청산할 의도가 없다. 청산할 일이 없다. 역사적 원가의 근거가 되는 거는 계속기업. 마지막으로 기간별 보고 가정. 기간별 보고. 영원히 기업이 지속될 건데 1년 단위, 보통 1년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한다. 그래서 기말 결산 분계, 기말 수정 분계, 기말 결산의 근거가 되는 것이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